빛나라 과학 지식 용해도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용해도를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는 용질, 용매, 용해, 용액, 용용용용 얘네들을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요거 한번 해보자. 물에다가 뭘 녹일까? 설탕을 녹일까? 소금을 녹일까? 난 소금을 녹일래. 심심하니까 소금. 이런 유치찬란한 물에 소금을 넣어서 녹였습니다. 뭐가 만들어져요? 소금 녹여 만들었는데 설탕물이 만들어지진 않겠죠? 소금물이 만들어질 거야. 물에다가 소금을 넣어서 녹였어요. 이때 물에 소금이 녹았죠. 이렇게 다른 물질에 녹는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용질이라고 해요. 잘못 쓸 뻔했네. 용질이라고 합니다. 물은 소금을 녹여줬잖아요. 물은 용매라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용질이 용매에 녹아 들어가서 만들어진 소금물을 우리는 뭐라고 하게? 용액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용질이 용매에 녹아 들어가서 용액이 만들어지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용해라고 합니다. 아이고, 많다, 그치? 근데 여러분들 이거 초등과정에서 다 하셨던 거예요. 물론 생각 안 나지. 3초 전에 배운 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생각이 난리가 있나 지금 떠올리면 돼요. 다른 물질에 녹는 물질은 용질, 다른 물질을 녹이는 물질은 용매, 용질과 용매가 골고루 섞이는 현상은 용해, 이렇게 골고루 섞인 건 용액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기본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걸 알았으니까 이제 오늘의 주인공 용해도를 살펴봅시다. 용해도라고 하는 건요, 용해가 되는 정도야. 녹는 정도. 얼마나 녹니? 내가 이렇게 환경을 딱 만들어줬을 때 여기에 녹는 양이 얼마니?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 얼마일까요? 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용해도. 어떤 온도에서 용매 몇 그램? 100g! 얘들아! 여러분들 이 100g이라는 숫자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항상 용매 100g에 얼만큼 녹습니다라고 기준을 딱 정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용매의 양이 100g일 때 200g일 때 당연히 다르게 녹겠죠. 물이 100일 때 50 녹으면 200일 땐 100이 녹아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딱 잡혀 있어야겠죠. 얼마? 기준은 100g으로 잡아준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질량을 우리는 용해도라고 하고요. 단위는 따로 없어요. 질량 그램수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용해도라고 하는 건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램수를 이야기한다. 자, 이런 용해도는 일정한 온도에서 같은 용매에 대한 용해도는 물질에 따라 달라요. 용해도는 용매와 용질의 종류, 온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딱 정해져 있어. 걸어. 물질의 특성이구나 용해도는 라는 걸 확인을 하셔야겠죠. 우리가 용해도를 딱 보면 이게 소금인지 염화나트륨인지 질산칼륨인지 붕산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아셨어요? 자, 그러면 용해도는 이 정도만 기본 파악이 되셨으면 중요한 건 이 용해도 곡선이야. 용해도 곡선을 여러분이 얼마나 해석을 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고체 용해도를 먼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엄마, 고체 용해도가 왜 나왔을까? 기체라는 애는 또 뭐가 다르거든. 이놈의 기체는 빼두고, 달라요. 고체랑 달라서 빼두고 고체 용해도 볼 건데 대부분 고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증가합니다. 그래프 봐봐. 질산칼륨, 질산나트륨, 질산남, 염화칼륨, 염화나트륨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수산화칼슘까지 대부분, 수산화칼슘 제외하고 대부분이 온도가 20, 30에서 80, 90, 100 높아지니까 자꾸 증가를 하네. 온도 높으면 잘 녹아요. 여러분, 뜨거운 물에 뭘 녹일 때 잘 녹는 거 다 알고 있죠? 그거 생각하면 돼.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뭔가 문서화했으니까 뭔가 되게 엄청난 것 같지만 여러분 다 알고 있어. 뜨거운 물에 잘 녹는 거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온도 높을수록 잘 녹습니다. 이게 바로 용해도 곡선이고요. 용해도 곡선이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몇 가지 체크를 해볼게. 지금 여기 용해도 곡선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점은 내가 50도씨 물 100g에
질산 나트륨 100g을 녹여 놓은 거거든요. 원래 얘는 50도심을 100g에 질산나트륨 100이 녹을 수 있는데 100을 내가 다 녹였어. 꽉 채웠어.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포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한다? 포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요거보다 나 여기 100 녹일 수 있는데 140 녹아서 너무 많다. 과포화. 이거보다 아래에 있다. 지금 질산나트륨 그래프 하나만 보시는 거예요. 내가 100g 녹일 수 있는데 60g밖에 안 녹였어요. 60g밖에 안 녹였다. 그러면 이거는 불포화가 됩니다. 덜 찼어. 불포화.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포화, 불포화, 과포화 이렇게 정리 살짝 해두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용해도 곡선이 무엇이 중요한데 석출량을 계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석출량. 석출량이 뭔데요? 녹지 못하고 가라앉는 양을 석출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녹지 못하고 가라앉는 양, 석출량은 처음 녹인 양 있죠. 처음 녹여준 양에서 녹인 양, 녹여준 양에서 빼기 나중 녹을 수 있는 양이에요. 녹을 수 있는 양을 계산을 합니다. 나 글씨 왜 이렇게 쓰니? 누가 이렇게 쓰라고 그랬어? 초등학교를 제대로 졸업을 못했나? 글씨도 못 쓰네. 처음 녹인 양에서 나중 녹을 수 있는 양을 빼주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처음 녹인 양에서 나중 녹을 수 있는 양을 빼서 우리는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계산을. 이해를 하셨는가? 우리 친구들이 이해를 하시길 바라면서 자,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누구를 가지고 할까? 요거 하자. 질산나트륨 90도 물 100g에 160g을 녹였습니다. 질산나트륨 90도씨 물 100g에 얼만큼 녹여놨어요? 160g의 질산나트륨을 녹였어요. 160g의 질산나트륨. 그런데 이거를 온도를 선생님이 50도까지 낮출게요. 그럼 아까 50도씨 물 100g에는 50도씨 물 100g에는 얼만큼 녹을 수 있다 그랬죠? 100g까지 녹일 수가 있어요. 용해도 그래프에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럼 처음 녹여준 양이 얼마? 160. 빼기 녹을 수 있는 양이 얼마? 100. 내가 넣어준 건 160인데 온도가 이렇게 50도로 낮아지게 되면 60g은 녹지 못하고 석출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60g은 녹지 못하고 석출됩니다. 이게 바로 석출량인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돼. 뭔 말인지 감 잡으셨습니까? 요거 석출량 계산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용해도 얘기를 하면서 용매 몇 그램? 100g! 100g 기준 중요하다라고 물어봤죠. 물어봤대. 얘기했죠, 선생님이. 자, 이 100g 기준이 왜 중요하냐면 물어볼 때 물의 양이 있잖니. 물의 양이 100g으로 이렇게 주잖아요. 문제에서 내가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90도씨 물 50g에 얘를 얼마? 80을 녹였어. 80g을 녹였어. 이거를 50도로 낮출게. 50도씨 물에는 얼만큼 이땐 석출량이 얼마가 될까? 이걸 물어봐요. 그러면 100일 때 160인데 50에 80을 녹였대요. 그래서 50도로 낮춘대. 50도 100g에 100g 녹는다 그랬죠. 근데 물을 50으로 바꿨잖아. 물의 양이 반으로 줄었네? 나도 줄여야지. 100을 50으로 줄이면. 그때 녹을 수 있는 양이 얼마예요? 100이었으니까 반으로 줄어서 여기도 반으로 줄어 50이 녹겠지. 80 넣어줬는데 50이 녹을 수 있어요. 처음 녹인 양이 80, 나중 녹을 수 있는 양이 50이니까 80 빼기 50 해서 정답은 30g 석출됩니다. 이렇게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용매 100g 기준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거는 되게 무궁무진하게 바꿔줍니다. 바꿔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확인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기체 용해도 나와 있어요. 기체는 또 따로 나왔네. 얘들아. 자, 선생님이 지금 나 목말라. 내가 좋아하는 콜라를 먹고 싶다. 선생님 탄산음료 겁내 좋아하거든. 탄산음료 콜라에는 물에 이산화탄소랑 설탕을 녹여 놓은 거예요. 기본적인 게 그렇지. 거기다 이제 뭔가 다른 여러 가지 감미료가 들어가 있겠죠. 어쨌든 간에 그
콜라에 이산화탄소 기체가 녹아 있습니다. 탄산 이온의 형태로 기체가 녹아 있는데 이 기체는요, 고체랑 다르게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작아져요. 생각해봐. 콜라를 마실 때 시원하게 먹습니까? 따뜻하게 데워 먹습니까? 저는요, 따뜻하게 데워 먹는데 이상한데? 원래는 시원하게 먹잖아. 그치?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 제외하고 시원하게 먹어야 딱 먹었을 때 해서 그 소리까지 나오죠. 기체 때문에. 그쵸? 시원할수록 기체가 잘 녹아 들어가요. 시원할수록 기체가 잘 녹아 들어갑니다. 오케이? 따뜻하면 잘 못 녹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따뜻하면 잘 못 녹으니까 뽀글뽀글 기포로 올라오죠. 이해됐어요? 다시 한번. 따뜻하면 잘 못 녹아. 그래서 못 녹으니까 뽀글뽀글 기포로 나오는 거예요. 기체 용해도가 작아요. 온도가 높을수록. 이렇게 기체 용해도가 작으면 기포로 올라옵니다. 기포가 많이 올라오면 기체 용해도가 작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꾸로 생각하는 친구들 되게 많더라고. 기포가 많이 올라오니까 선생님 이봐요. 뽀글뽀글 되게 많잖아요. 많이 녹은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용해된 건 볼 수가 없어요. 녹아있어. 완전히 녹아서 섞여 들어간 상태면 볼 수 없는 거고 뽀글뽀글 나온다는 건 나 못 녹아 하고 빠져나오는 거야. 아셨어요? 빠져나오는 걸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건 용해도가 작다고 생각하셔야겠죠? 기포양이 많을수록 용해도가 작은 겁니다. 기억하시면서 기체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압력이 낮을수록 감소합니다. 압력도 나왔네? 여러분, 뚜껑에 콜라 뚜껑을 딱 따자마자 칙 하고 빠져나오죠. 압력이라는 건 꾹꾹 누르는 힘이에요. 압력이 높으면 눌러서 야 들어가 억지로 밀어넣는 건데 낮아지게 되면 누르는 힘이 약해지니까 아무래도 빠져나오겠죠. 자, 이걸 실험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사이다를 넣어주고 얼음물 상온에모 50도씨의 물에 넣고 비교를 합니다. 먼저 온도에 따른 용해도 비교, 온도가 다른 거 A하고 C하고 E하고 비교를 할게요. 온도 높을수록 용해도가 작다 그랬죠.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작다 그랬죠. 그치? E가 제일 작아. 그래서 기포가 발생하는 양을 보면 기포가 발생하는 양을 보시면 용해도 작을수록 기포가 많이 발생한다 그럴 때 나 못 녹아서 빠져나갈 거예요. 눈에 많이 보인다 그랬죠? 기포 발생량은 어디에서? E에서 가장 많아요. 여기 많이 그려져 있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압력에 따른 용해도를 비교합시다. 뚜껑이 없고 있고 해서 A, B, C, D, E, F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자, 압력에 따라서 용해도를 비교해보면 뚜껑이 있어서 압력이 높은 쪽이 용해도가 큰 거죠. 기포 발생량을 비교해보면 압력이 낮은 쪽에서 더 많이 기포가 발생을 하죠. 이해됐어? 자, 그러면 A, B, C, D, E, F 중에 기포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건 E가 되겠죠. 온도 높고 압력이 낮으니까. A, B, C, D, E, F 중에 기포가 제일 적게 발생하는 건 온도 낮고 압력 높은 B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고체랑 조금 다르네. 기체는 내가 따로 공부해야겠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고체 용해도 곡선. 여러분 조금 아까 선생님이랑 정리했던 요거 있죠? 여기서 석출량 계산할 수 있도록 용해도 곡선 완벽히 해석을 하시고요. 이때 곡선으로 주지 않고 표로 주기도 해요. 몇 도에서 몇 그램 녹습니다. 그러면 찾기 되게 쉽겠죠? 그것만 잘 해석해서 계산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기체 용해도는 고체랑 좀 달라. 기체는 독특해 라는 거 잊지 마시고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